자, 형님들, 리플 소송이 정말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팩트를 하나 짚어보자면, 지금 리플이 저점 기준으로 5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선물 미결제 약정도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고, 거래량도 평소에 4, 5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장난으로 이전 영상에서 리플 지금 사춘기라서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그러는 거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셔라, 그냥 이거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3일인가 그랬죠. 그 리플 CEO 우리 갈링하우스 형님이 트위터에다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부분적으로 판결한 지 1주년이 됐다, 이런 트윗을 올리면서 기대감이 조금씩 커졌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건 요거는 그 워싱턴 SEC 본부에서 내일 열리는 비공개 회의 일정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SEC가 무슨 비공개를 회의를 한다고만 하면 리플이랑 드디어 합의하고 끝내나 이런 기대감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요번은 좀 다릅니다. 비공개 회의 주제를 보면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가실 텐데,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증권법 위반 관련 금지명령 절차 종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법사건 피고와 합의 통한 절차 종결 이슈, 이런 비공개 회의가 통상적으로 열리는 SEC 내부 회의는 맞는데, 주요 안건 요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그냥 대놓고 리플 관련 회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회의 주제를 보면 리플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브렛 힐이락 하는 사람이 X에다가 자기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의가 리플 소송과 관련된 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어떤 결과가 나와줄지 정말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판결 이전에 합의가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리플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입장으로 솔직하게 이게 좀 기대는 되거든요. 자, 그리고 결국 우리가 리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궁금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돈.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리플을 선택을 한 건데, 오늘 기술적인 부분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면서 목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그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구독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어차피 좋을 거니까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69포인트 기록하면서 언제 조정이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다시 탐욕 단계로 올라왔네요. 지난주만 해도 이렇게 20포인트대 머물면서 시장에 공포가 만연했는데, 역시 이거는 그 공포 탐욕 지수가 아니라 매수 매도 지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공포가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할 때는 매수, 갑자기 폭등이 나오고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가 나오면 매도, 이런 심플한 원칙이 진짜 부를 만들어주는 마스터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도 확인하겠습니다. 거래소 보유량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도 압력이 갑자기 강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요. 투자자들 미실현 수익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 지표들은 중립 단계라서 뜬금없이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 이거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 총격 사건 여파가 지금 크립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상승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어제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했죠. 제임스 데이빗 벤스락 하는 사람인데, 형님들 이 사람 몇 살 같아 보이세요? 놀랍게도 84년생이랍니다. 도대체 이건 8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참, 세월을 갖다 지 혼자 정면으로 맞은 것 같죠. 근데 좀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세 번째 양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거의 할머니 손에 키워졌답니다. 근데 진짜 미국은 다르죠. 양아버지가 세 번째나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돈이 없어서 그 해병대에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라크전도 참전하고 한 5년 정도 사병으로 복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는 2년 만에 그 오하이오 주립대를 월반에서 졸업을 했고, 그 뒤에 또 예일대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변호사로 일을 했답니다. 변호사 생활 중에 벤처캐피탈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자수성가를 한 케이스고, 그 기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도 꽤 인맥을 쌓았다고 합니다. 힐빌리의 노래락하는 자서전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알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책이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미국 내에서 인지도가 급상승을 했답니다. 그렇게 2022년도에 상원 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트럼프의 런닝메이트로 지명이 된 겁니다.
러스트벨트 흑수저 출신인데 자수성가한 백인, 딱 보면 트럼프 캠프에서 필요한 스펙이죠. 그리고 많은 크립토 거물들이 벤스의 부통령 지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다가 막 참 잘했어요 이렇게 날렸고, 공개적으로 케네디 후보를 지지했던 그 에이다의 아버지죠, 찰스 호스킨슨도 이례적으로 이번 벤스의 지명에 대해서 트럼프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유가 있는데, 벤스가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보고 크립토 산업 규제에 있어서 진짜 최악의 인물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SEC 소송을 제기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소송을 당한 회사들, 뭐 예를 들면 우리 리플이나 아니면 그레이스케일, 뎃박스 이런 회사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선거에 나오면서 재산을 공개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만 25만 달러치, 지금 환율로 하면 3억 5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2년도면 엄청나게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 사람이 엄청난 고래가 됐다는 소리가 됩니다. 트럼프 당선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제 개인적으로도 트럼프가 당선돼도 뭐 좀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친 크립토 성향의 부통령이 지명된 거는 상당히 반가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리플 미결제 약정 확인하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그냥 뭐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 우리 돈으로 1조도 안 나오던 거래량이 지금 7조가 넘게 터지고 있는 겁니다. 미결제 약정 규모가 지금 가격 상승에 비해서도 엄청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많은 트레이더들의 롱 포지션도 얼마 전에 있었던 하락으로 많이 정리가 된 상황이라, 빠르면 며칠 내에, 늦어도 8월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직 리플 1차적인 목표가로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 계시죠? 오늘 제 영상 보시는 거 이거 아주 잘 선택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제 시나리오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비트스탬프 리플 주봉 차트입니다. 리플 차트는 계속 이렇게 수렴의 연속이죠.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수렴을 한 뒤에 0.05달러부터 3달러까지 6만 %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더 길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파동이론 요거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질문이 딱 하나 생기실 겁니다. 수렴이 나오고 분출을 했는데 또 이렇게 수렴이 나올 수가 있냐?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꼭지점까지 계속 수렴하면서 기들어가는 삼각형, 이거 뭐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무제한 삼각형입니다. 자, 이 무제한 삼각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플 차트가 수렴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뭐 조금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차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수렴이 끝나고 나서 분출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일반적인 이런 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가장 긴 내부 파동 있죠. 요거겠죠. 요 제일 긴 거. 요거의 75%에서 125%까지 분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만큼 이렇게 분출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알 수 없는 만큼 다시 재분출을 한다 했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 가장 긴 파동 길이, 여기서는 A파겠죠. 요 길이만큼은 그냥 확정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피보나치 찍어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11달러, XRP 한 개에 지금 환율로 15,000원이 넘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차트는 끝없이 반복되고 과거의 패턴대로 진행되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4년짜리 수렴이 6만 %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6년 동안을 수렴을 했으니까 뭐 분출하는 힘은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럼 뭐 10만 %까지 상승하는 것도 전혀 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 한 개에 15,000원, 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확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목표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진짜 보시면 그 수렴할 공간도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시드머니 잘 모으셔가지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형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길래 또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아무도 안 해주는 우리 크립토 시장의 뒷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큰 화두는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블랙록은 세계 1위 자산운용사답게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크립토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형님들 블랙록의 최대 라이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뱅가드 그룹이죠.
블랙록이랑 뱅가드 사이에도 재밌는 일화들이 좀 많은데 이걸 전부 다 말씀드리려면 뭐 록펠러 가문이나 로스차일드 가문 얘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서 거의 뭐 이거 월스트리트의 역사를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게 이게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은 요거는 좀 아껴두기로 하고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원래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던 건 아시죠? 비트코인을 갖다 뭐 돈 세탁을 위한 수요가 만들어낸 사기라고 말을 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레리 핑크 본인도 코인으로 돈 맛을 보니까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딱 출시하고 나서 시장에 우스갯소리로 좀 들리는 소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라이벌인 뱅가드에서 비트코인을 막 투기 수단이라 하고 절대 현물 ETF 출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레리 핑크가 이거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서 성공시켜봐? 이런 오기가 생겼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금융인인데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레리 핑크 회장이 뭐 여의도에 있어서 제가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요 IBIT 있죠. 이거는 지금 보시고 계신 빡빡이 3명이서 다 해먹고 있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리고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이 삼각편대가 크립토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또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거든요. 빡빡이 3명이 다 뭐 같은 헤어샵을 댕긴다, 새놈이 다 게이라서 익하는 거다, 이상한 소문들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서로 연결돼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팩트만 딱 놓고 보면 이런 관계입니다. 블랙록이 서클에다가 초기 투자를 해가지고 키워준 건 사실이고 USDC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당연히 이런 준비금이 있겠죠. 이 준비금을 갖다가 이제 블랙록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를 해주고 있죠.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또 지분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옵티미즘한테 개런티를 주면서까지 이 베이스라는 레이어 2를 런칭을 해서 USDC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빡빡이 삼형제의 독주가 제일 꼴배기 싫은 사람은 누굴까요? 형님들 그레이스케일 많이 들어보셨죠? DCG 그룹이라고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회사로 딸려 있는 게 크립토에 대한 투자를 전담하는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여론을 형성시키는 크립토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그리고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거래 플랫폼인 요 제네시스 트레이딩까지 이 모든 걸 구상을 하고 만들어낸 이 베리 실버트가 제일 기분이 나쁜 상황이겠죠. 사실 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 판결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평가가 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유도 제대로 안 밝히고 베리 실버트가 DCG 회장직에서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CEO 자리에서 지금은 내려온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베리 실버트는 제네시스 트레이딩 문제로 요 잼미니의 윙클보스 형제한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차려놓은 이 ETF라는 밥상에 블랙록이 딱 숟가락을 얹어갖고 마구 퍼먹고 있으니까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GBTC의 수수료를 말도 안 되게 받고 있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이런 전통적인 월가의 고래들도 지금 수수료를 0.25%로 책정을 했는데 무슨 배짱으로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1.5%로 6배의 수수료를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 걸까요? 비싼 수수료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상품으로 이동할 거라는 걸 예상을 전혀 못했을까요? 자, 뒤에 보이는 차트가 그 ETF 출시 초기부터 그레이스케일 GBTC가 얼마나 유출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지금은 뭐 좀 소강 상태긴 한데 여태까지 유출된 금액만 우리 돈으로 무려 25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돈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제가 뭐 아무리 뒤져봐도 그레이스케일이나 모회사 DCG에서도 뭐 돈을 썼다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블랙록이 지금 RWA에 정신 팔려가지고 폭주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크립토 명가라고 자부심이 넘치는 이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뭐 이상하리만큼 너무 조용하다, 베리 실버트가 왜 사임을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제가 계속 파다 보니까 드디어 실마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랑 오랫동안 협업을 하고 있는 FTSE 러셀의 직원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인데요. 자료 제목부터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레이스케일 탑 20 보이시죠? 2024년 3분기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팔아서 축적한 250조의 자금이 이번 분기 내로 이 20개의 종목으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농후한 상태다. 거의 뭐 확실하다 보이고요. 친절하게 이렇게 테마까지 다 구분을 해놨는데 블랙록이 지금 RWA에 한눈 파는 사이에 이더리움 생태계나 아니면 AI 관련 내러티브에 이렇게 깃발을 먼저 꽂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요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태생부터 우리는 크립토 성골인데 블랙록이 돈으로 밀어붙이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건데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판단을 한 거는 아주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제가 왜 이걸 여기서 다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냐? 형님들 잘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이더리움 문건 공개했을 때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하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그걸 막 돈 받고 팔아쳐먹는 놈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 제 번호로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 한다 생각하시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더 돈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